자, 여러분. 매 해마다 휴가를 내어서 여행을 다녔었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갈 수가 없었어. 내가 사실은 2015년에 장기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거든. 이렇게 여행을 못 나가다 보니까 그때 생각이 나서 그때 적은 글, 그리고 사진들을 다시 열어봤다가, 이렇게 유튜브로 이 기회에 여러분들이랑 나눠보려고 해. 내가 인류의 조상은 누구인지, 어떻게 문명을 만들어 살아왔는지, 이런 거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역사적인 관점으로 둘러보면서 다녔던 것 같아. 물론 역사는 책으로 읽고 학교에서 배우기도 하지만 직접 가서 보고 만져보는 것만큼 인류가 살아왔던 역사를 자세히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 그렇게 내가 이동했던 루트 그대로 되짚어보면서 그곳에 담겨있는 역사, 그리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 영상미를 뭐 많이 기대하지는 말고 그런 건 나중에 여러분이 직접 가서 보도록 하고 나는 그냥 좀 옆에서 몰라도 되지만 알면 재밌는 이야기 같은 걸 떠드는 동행이랑 함께 간접 여행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봐줬으면 좋겠어. 자, 그러면 여행을 한번 시작해보자. 내가 첫 번째로 도착한 도시는 이탈리아의 로마니까 로마에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 로마라는 도시는 도시 전체가 살아있는 박물관이야. 다 옛날 건물. 근데 막 다 웅장해. 별로 안 됐겠지 하고 보면은 막 1000년, 2000년 전에 지어진 거고 그래. 내 여행의 첫 출발지가 된 로마에서의 여행은 피우미치노 공항에서 시작을 해.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 국제공항이라고도 불리는데 내 첫인상은 이 공항이 좀 찌린내가 많이 났던 것 같아. 지금도 그럴지 모르겠는데 이 공항에서 이제 로마 도심으로 어떻게 가느냐 이런 거는 구글맵을 치면은 다 나와. 내가 추천하는 건 거기 보면은 레오나르도 익스프레스라는 공항 직행철도가 있어. 로마 도심까지 한 30분 정도 걸리는데 새벽에는 운행을 안 하니까 새벽에 도착하시는 분들 이 점에 대해서 유의해 주시고 이게 한 15유로 정도 해. 15,000원, 2만원 정도 하는 돈이지. 그리고 이제 또 밖에 나가면은 그냥 버스 회사들이 운영하는 셔틀버스가 있는데 이건 한 4유로, 5유로, 6유로 정도 하는데 내가 보기엔 좀 더 복잡하고 로마 도심까지 도로 상황에 따라 1시간 혹은 그 이상도 걸리기도 해. 아니면 또 여타 방법으로 48유로 정도 내고 택시를 타는 방법. 아니면 아예 싸게 전철로 가는 방법이 있는데 하지만 내가 추천하는 방법은 레오나르도 익스프레스라는 공항 직행철도를 타고 로마 공항에서 로마 도심에 있는 중앙역, 테르미니역까지 가는 방법이야. 로마가 많이 알다시피 이탈리아의 선지국이었는데 어떻게 로마라는 나라가 생기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겠어? 이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내려서 진짜 예전 로마 땅을 밟기 전에 누가 언제 어떻게 해서 로마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되었는지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자. 자, 그러면 로마 시작 원년은 기원전 753년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 이게 지금으로부터 한 약 2500년 정도 되었다 볼 수 있는데 여기 이렇게 장화 모양으로 생긴 이 나라가 우리가 아는 이탈리아지. 로마일 때부터 지금까지 이 땅에는 라틴족이 살고 있는데 이 라틴족이 여기 있는 테베강까지 와서 로마라는 나라를 세우게 돼. 하지만 나라를 세우는데 좀 우여곡절이 있었어. 이 라틴족이 도대체 언제 어디서 이 땅으로 오게 되었을까? 그리스 로마 신화의 일리아드에 보면은 트로이 전쟁이라는 전쟁이 나와. 이건 읽고 하인리 쉰리만이라는 고고학자가 나중에 혹시나 해가지고 유적을 찾으러 가봐. 이 사람이 재밌는 게 트로이 유적 찾기를 평생의 사명으로 삼은 그런 사람인데 딱히 당시에 막 인지도가 높았던 사람이 아닌데 여기 터키 서부에서 실제로 트로이 유적을 발견하게 돼. 완전 슈퍼스타가 되지. 이걸로 인해서 트로이 전쟁까지는 증명이 된 건 아니지만 트로이 유적 자체는 발굴이 돼가지고 여기 가면은 막 뭐 전쟁에 쓰였던 트로이 목마상도 막 복원해놓고 그런데 뭐 아무튼 이 신화 속의 이 전쟁이 대략 기원전 2050년에 트로이랑 그리스 사이에서 벌어진 전쟁이야.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깊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결과적으로 트로이 전쟁에서 트로이가 그리스 연합군한테 패배를 해. 트로이 전쟁의 뒷이야기는 아이네아스라는 서사시에서 이어지는데 이 트로이가 전쟁에서 지면서 트로이의 아이네아스라는 장군이 성이 불타니까 제 가족이랑 트로이 사람들을 데리고 성 밖으로 도망쳐 나오게 돼. 막 빠져나와가지고 해변을 앞두고 다들 쓰러져서 잠이 들게 되는데 아이네아스 장군의 꿈속에서 신 유피터, 이제 그리스에서는 제우스 신이지 영어로는 주피터가
예언을 하나 해줘. 어떠한 제한도, 그리고 시간도 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너에게 영원한 왕국을 하사하겠다. 나는 꿈에서 이런 신탁을 받고 아이네스가 깜짝 놀라게 깨가지고 다시 피난을 떠나면서 이제 배 타가지고 항해를 시작을 해. 배 타고 저기 남부로 이제 피난 항해를 트로이 피난민들이랑 같이 시작을 했다고 나와. 그렇게 아이네스가 이끄는 트로이 사람들이 배 타고 이동을 하다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그리스인데 트로이가 누구랑 싸웠어? 그리스랑 싸워서 졌지. 그러니까 이 그리스 쪽은 이미 적국이니까 정착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노래 적고 가는 거야. 여기저기. 그러다가 여기 보이는 시칠리아에 정착을 하려고 하는데, 신화에서 이 그리스 신들이, 그리스 신이니까 트로이를 안 좋아할 거 아니야. 저 트로이 피난민들 다 배 침몰시켜가지고 물귀신으로 만들어야 한다 하면서 바람 회오리 공격을 막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바다의 신 넵툰이, 뭐 그리스에서는 포세이돈이지, 로마 신화다 보니까 라틴어인 넵툰으로 묘사를 하는데, 아무튼 이 넵툰이 그리스 신의 회오리 공격을 또 어떻게 뭐 막아줬대. 아무튼 그런 식으로 트로이 배가 바다에서 이제 풍랑이랑 사투를 하다가 시칠리아에 결국에 정착을 실패하고 좀 더 떠내려가서 지금의 튀니지인 여기 카르타고에 정착을 하는 거야. 당시 카르타고 통치자가 디도라는 여왕이었는데, 어릴 적에 이 디도라는 여왕이 친오빠한테 자기 남편이 살해를 당해. 자기 남편이 엄청 부자여가지고 친오빠가 돈 욕심이 났던 거지. 그래가지고 남편이 살해를 당하니까 이제 그 나라에서 도망쳐가지고 타지로 오게 돼. 타지로 와서 지금의 이제 튀니지인 카르타고에 도착을 해가지고 바닥부터 열심히 막 소가죽 팔고 해가지고 여왕의 자리까지 올라온 대단한 인물인데, 나라를 잃고 이제 온갖 고생 끝에 막 카르타고까지 오게 된 이 아이네아스 장군을 보니까 자기의 그 고생스러웠던 옛 기억이 떠올라가지고 아이네아스한테 연민의 정이 생겼나 봐. 그렇게 마음이 가더니 점점 이제 아이네아스를 사랑을 하게 돼. 그래서 뭐 트로이 피난민들이랑 아이네아스 장군은 디도 여왕의 보호 아래서 한 1년 동안 카르타고에 머물게 돼. 그래가지고 막 같이 놀고 사냥도 가고 거기서 이제 뭐 썸도 타고 뭐 이러다가 디도 여왕이 아이네아스한테 결혼을 하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당황한 아이네아스가 변명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자기는 이제 신한테 트로이 피난민들을 위한 새 터전을 마련해야 하는 신탁을 받아가지고 새로운 땅을 찾을 때까지 계속 항해를 해야 한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서 갑자기 변명을 하면서 카르타고를 떠날 채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디도 여왕이 이제 화를 내지. 날 버리고 어딜 가냐고. 하지만 아에네아스는 결국에 디도를 버리고 서둘러서 카르타고를 떠나게 돼. 그리고 다시 항해를 시작을 하지. 그렇게 자신이 가진 모든 것, 심지어 나라까지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려고 했던 디도 여왕은 그렇게 아에네아스가 떠나니까 상실감에 젖어가지고 불 속으로 뛰어들어서 자살을 하게 돼. 카르타고의 여왕인 디도는 자살을 하면서 아에네아스랑 트로이 피난민들한테 나의 민족과 너의 민족은 영원히 전쟁을 하리라 라고 저주를 하는데, 이 저주가 훗날 로마랑 카르타고 사이의 전쟁인 토에니 전쟁의 복선이 되는 저주로 남게 돼. 뭐 결과적으로 다시 이제 아에네아스는 항해를 나갔지. 그래가지고 트로이 피난민들이랑 여기 이탈리아 반도에 내리게 돼. 여기 보면은 라티나라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가 이탈리아 중부에 있는 평야야. 주변이 이렇게 산들이고, 이쯤에 얘네가 항해를 마치고 내린 걸로 추정이 돼. 근데 그렇게 아이네스 장군이랑 트로이 피난민들이 이탈리아 반도에 정착을 하려고 보니까 이미 다른 토착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거야. 여기서부터 이제 로마라는 도시가 생기기도 전부터 문제가 되는 거지. 이 두 부족 중에 하나는 에투르리아족이라고 여기 이탈리아 반도 중부 평지에 살고 있는 부족이었고, 다른 하나는 사비나족이라고 이탈리아를 종단하는 산맥이 하나 있어. 아펜니노 산맥이라고. 그 아펜니노 산맥에 걸쳐 사는 산악 부족이야. 이 일찍이 트로이 전쟁 이전에 에투르리아 부족이랑 사비나족은
여기 아나톨리아 반도, 지금의 터키지. 여기 아나톨리아 반도에 있던 최초로 철제 무기를 사용하던 히타이트라는 나라를 피해서 발칸 반도를 지나거나 아드리안해를 지나가지고 이탈리아 반도에 먼저 도착한 토착민들이 이 두 부족이었던 거야. 그리고 이 두 부족 중에서 사비나족은 아무래도 산악지형에 살고 있으니까 마주칠 일이 별로 없는데, 바로 여기 평지에 라티누스라는 족장이 이끌고 있는 에투르리아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이제 막 도착한 아에네아스 장군이랑 트로이 피난민들이 얘네랑 자꾸 부딪히다가 결국에 싸우게 돼. 그리고 여기서 라티누스를 족장으로 하는 에투르리아 부족은 트로이 부족한테 패배를 하게 돼. 그래서 아에네아스 장군의 트로이 피난민들이 이제 그 땅을 차지하고 살려고 보니까 자기네 머릿수가 너무 적은 거야. 피난 오다 보니까 죽고, 카데타고에서 몇 명은 남고, 그리고 남은 이 적은 머릿수가 언제 또 정착하고 애 낳고 굴락을 만들고 해. 그 와중에 또 라티누스랑 이제 원주민들이 다시 쳐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냥 이제 라티누스 족장한테 가가지고 우리 두 부족이 같이 살자. 그래서 에투르리아 부족이랑 트로이 피난민들이랑 이탈리아 반도에 같이 사는 평화통일 조약을 맺게 돼. 그래서 이탈리아 반도에서 이 두 부족이 같이 살게 되고, 이때 원주민들을 이끌던 라티누스 족장의 이름을 따가지고 그 민족, 새로 생긴 이 두 부족이 합쳐진 그 하나의 민족을 라틴이 혹은 라틴족이라고 불렀고, 그들이 사는 곳 또한 지금의 도시 이름인 라티니 혹은 라티움이라고 부르게 되면서 이 라틴족이 지금의 이탈리아 사람의 뿌리가 되는 종족이 돼. 그리고 이 라틴족의 후예가 로마를 세우게 되고, 나중에 아까 말했던 산악에 살고 있던 사비나족도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 이번 10분 여행에서는 로마가 세워지기에 앞서서 트로이 피난민들이 바다를 건너와 이탈리아 반도의 원주민들이랑 만나게 되면서 어떻게 라틴족이 생겨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다음 10분 여행에서는 그럼 이 라틴족의 미래, 그리고 어떻게 로마라는 도시를 세우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다음 10분 여행에서 만나도록 하고, 구독과 댓글은 감사합니다.